네, 잠깐 뭐 미국 선물 좀 볼까요? 미국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미국 선물 잠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미선물이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네요. S&P 500, 뭐 나스닥도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2021년 5월 11일 날 현재 20시 34분에 지금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뭐 난리네요, 난리.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미선물이 지금 네,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미국 선물을 좀 보고 있는데 미선물이 지금 심상치가 않네요. 예. 심상치가 않고요. 지금 내려꽂고 있고 그러고 있네요. 예. 일단은 미선물이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됩니다. 예. 미선물이 그 S&P 500 기준으로 4120포인트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지면 우리나라도 박살나요. 이해되시면 1번 아셨죠? 미선물이 4120 기억하세요. 여기 깨지면은 소위 말해서 가평 막걸리 잔막걸리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모든 종목 다 급락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장난 아니네요. 예. 여기 깨지면은 그냥 여기서 깨지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 폭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저렇게 빠지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을 좀 볼게요. 야간 선물 보니까 0.39. 생각보다 선방해 주는데요. 예. 오늘 조금 과하게 빠진 감이 없잖아 이어서 선방해 주고 있고요. 뭐 걱정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요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오히려 방어를 해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종목이 예,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3% 이상 빠졌다. 계신 분들 1번. 오늘 내 종목이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어요. 예, 계시는 분들 1번. 예. 아니면 내 종목이 3%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아니면 보합 정도였다. 이런 분들 계시겠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예. 네, 뚱이님 맞습니다. 전 전자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예, 사무실에서 저 혼자 있어서 예. 니코틴 파워 충전해야 됩니다. 니코틴 파워. 예. 지금 2시간 동안 못 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대 폈습니다. 자,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3% 이상 빠졌던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은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들이 희박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 7번. 내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으면은 주도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면 7번 아셨어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이거를 명심하세요. 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간에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으면 오늘 이 종목은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도주가 아니구나. 예. 자, 신광섭이라는 사람을 신광섭 매니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알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여러분들 제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부장님 환불하고 나가셨던데 3일 하시고 예. 아쉽네요. 예, 종목들이 마구마구 오늘 우리 VIP 종목 마구마구 터졌는데 우리 부장님 3일하고 못 따라하셔서 나가셨는데 너무 장사 때문에 바쁘셨나봐요. 예, 우리 종목들 오늘 그냥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 빵빵빵 터졌어요. 난리였어요 오늘. 예. 아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제가 신광섭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섹터가 떠오르세요? 한균수 전문가는 반도체, 최창준 매니저님은 뭐 첨보초이, 2차전지, 뭐 바이오, 뭐 이렇게 떠오르고 계시죠? 예. 저 하면은 뭐 생각나시죠? 믿음, 경기 민감주가 대부분 생각나실 거예요. 예. 그죠?
자, 경기 민감주의 달인이라고 생각이 든다. 맞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1번 한번 누르세요. 경기 민감주의 달인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1번 한번 누르십시오. 예, 맞나요? 예, 제가 프레임을 이렇게 썼는데 나 부끄럽지만 예, 맞습니까? 예, 맞나요? 예, 그죠? This is 시크니컬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시크니컬밖에 없다. 예. 자, 시크니컬 관련주를 제가 언제부터 보자고 했냐? 작년 11월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예. 작년 11월부터 보자고. 저는 반도체 안 할 겁니다. 2차 전지 안 할 겁니다. 저는 경기 민감주 할 겁니다. 물건의 가치를 영위하거나 물건의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에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스치면 상한가에서 1등 못하고 있어요. 지금 4달 동안 계속 만년 2등만 머무르고 있어요. 중간에 뒤집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찝어드리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죠? 거의 열에 8, 9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SK 이노베이션. 그렇죠. 현대그린푸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예, 현대그린푸드도 아쉽게 제가 가격 전략을 2월 하면서 손절가를 제가 정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그린푸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그린푸드는 장기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회사니까 음식료 업종에 여러분들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녹화본도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 바로 에너지와 음식료예요. 글씨를 되게 못 쓰네요. 예. 오늘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와 음식료. 시간이 가용할진 모르겠지만 30분 동안 빡세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업종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에너지 업종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이 뭐가 있으시죠? 에너지 업종이라 생각한다면 생각나는 업종이 뭐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OCI 있고 그리고 S오일 있고 또 뭐가 있죠? 또 CS 윈드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요. 전통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GS도 있습니다. GS, S오일 미친 듯이 가고 있죠. 그죠? S오일은 정유, GS는 GS 칼텍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GS 1.4%, S오일 1.6% 신고가 기록했어요. 신고가.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S오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내일 당장 시초가로 매수를 할 수 있으신 분들 1번 아니다. 조금 높다고 생각한다. 조정이 나올 때 나는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눌러주십시오. S오일. S오일 나는 내일 아침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나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이격 조정이 발생하면은 그때 나는 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S오일 GS 조정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못 사요. 정말 죄송한데 조정 안 나와요. 못 사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오일을 언제 사실지 제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GS라는 기업, 에너지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이 종목을 투자를 여러분들 언제 하실 거냐? 이 종목 언제 하실 줄 아세요? 지분 쪽던 게 닭 쳐다보는 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GS를 언제 매수하실 거냐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러분들은 55,000원 정도 넘어갔을 때 사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못 사세요. 아마 55,000원에서 6만원 정도 넘어가서 업황이 개선되는 게 느껴지고 TV에서 수많은 광고를 많이 때릴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정유입니다. 시크니컬입니다. 경기 민감주입니다. 매일경TV나 한국경제TV나 머니투데이나 뭐 쓰리투데이나 이런 TV에서 계속 경기 민감주만 주구장창 한 달 동안 얘기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타야 되겠다 하고 매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고서 여러분한테 수익을 줍니다. 몇 프로요? 5% 내외로 수익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수익 주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거냐면, 이 신광섭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경기 민감주 계속 간다며 왜 빠지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발달되고 주식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외인과 기관은 개인이 10배 똑똑해졌다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은 몇 배나 똑똑해졌을까요? 외인과 기관은 몇 배나 똑똑해졌을까요? 숫자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개인이 이전 10년 전 대비해서 10배 똑똑해졌다. 유튜브가 발달하고 주식 고수들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외인 기관들은 감히 말씀드리면 100배 똑같아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장비부터 달라요. 장비빨이라고 하죠. 우리는 개인 투자분들은 킥해봐야 MTS, 휴대폰으로 매매하고, 또는 전업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리 컴퓨터 좋은 거 쓰고 이것저것 써도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왜? 외인 기관들은 뭘 하냐면 바로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속도 조절을 만들어요. 빅데이터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이주식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배 똑똑해지면 외인 기관들은 100배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죠? 억울하지만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이 됩니다. 승산 없는 전투는 우리가 철수해야지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그 다음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몫은 바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정보와 장비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개인 투자분들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경기 민감주를 저 혼자 미친 듯이 외쳤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경기 민감주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스치면 상한가는 프로그램에서 한마디를 딱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너무 세게 해가는 것 같아서. 경기 민감주는요, 경기 민감주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년) 보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결론은 물려도 됩니다. 그냥 사세요. 묻지 말고 좋은 경기 민감 기업 있으면 담으세요. 조정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철강의 대장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조정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이때는 조정도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이건 조정 아닙니다. 이거 조정 아니에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한 번 나왔어요.
포스코 제가 얼마까지 본다고 했어요? 기본? 베이시스? 제가 2, 3개월 전에 혹시 제 무방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포스코 가지고 어떤 무료 방송 들어오신 분하고 싸웠거든요. 그때 포스코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조정 나오다를 계속. 포스코 제가 50만원까지 본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기억나시죠? 네. 제 말이 거짓말이면 18번 눌러주시면 돼요. 기본 50만원까지 갈 겁니다. 올해 연말 안에. 속도가 좀 빠르네요. 41만원이네요. 제 거짓말이면 18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 한신공영이라는 종목 기억하세요? 한신공영 종목 기억난다. 1번 기억 안 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번 눌러주세요. 한신공영이라는 종목 기억하십니까? 중소형 건설사. 한신공영 제가 얼마까지 본다고 했죠? 올해 초부터 한신공영 얼마까지 본다고 했어요? TV에서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실제로 우리 VIP원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40% 넘는 수익을 발생했어요. 한신공영 제가 얼마까지 본다고 했어요? 기본 베이시스 3만원. 3만원은 갈 겁니다. 다 왔네요. 29,650원이네요. 다 왔네요. 왜요? 왜 이게 계속 가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여기서 담았거든요. 19,000원 이하에서. 비중 15% 실어가지고. 얼마, 어디서 팔았냐?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사서 3만원까지 가져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안 나오고 그냥 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고 난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죠? 예. 뻥이야. 뻥이야. 예, 그래요. 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위해서, 문자 내역을 공개할게요. 귀여우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계전 투자님. 저희가 한신공영을 뻥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예, 뭐, 문자 내역 보면 되죠? 한신공영 3월 22일날 비중 15% 19,000원 이하로, 예, 매수. 뻥입니까? 뻥이에요? 뻥인 것 같다 1번, 뻥이 아니다 2번 눌러주세요. 저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해요. 예. 저는 사기는 안 칩니다. 예. 예.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그래서 26,700원, 26,800원에 분할 매도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딱 3주 걸렸어요. 그래서 한신공영 100%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38%, 41%, 40%, 42%, 우리 이 기자님 나오셔서 37, 38, 평균 40%. 예. 뻥입니다. 조작한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가 잠깐 그쪽으로 좀 이동했는데 지금부터 좀 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 2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분이 갑자기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글씨는 이 정도로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민감주는 2, 3년 정도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에너지죠. 에너지. 오늘 에너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에너지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에너지의 1차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는 바로 유가입니다. 공감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공감되시나요? 유가가 뭐죠? 바로 크루드 오일. 기름이죠. 기름이 뭐예요? 개기름인가요? 개기름인가요? 빛나는 개기름? 유가는, 기름은 전방위 산업에 무궁무진하게 쓰입니다. 전방위 산업에는 뭐냐면 다 써요. 그냥 다 써요.
묻지 마세요. 다 써요. 뭘 만들 때 다 씁니다. 자동차 기름만 넣는 게 아니에요. 1차 화학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가입니다. 이 유가 추출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물질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추를 발견하면 아따라뚜르따리크투스 바스트비데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랍어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앞서 아랍어는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진짜 아랍어 아닙니다. 예. 신의 내린 선물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뭐 물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너지가 유가를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가를 수입하는 1위 국가가 있어요. 많이 쓰는 국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국가일까요? 유가를 많이 쓰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중동? 중동은 수출을 많이 하겠죠? 수입은 아니겠죠? 중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 국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중국입니다.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이 1등입니다. 상식이에요. 기억하세요. 중국이 왜 1등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주말에 아주 미세먼지 폭격을 받았죠. 미세먼지 폭격. 미세먼지가 왜 생겨요? 중국의 공장 때문에. 중국 연안에 있는, 해안에 있는 공장 때문에 미세먼지 우리 지난주에 폭격 받았죠? 폭격? 네,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까? 미세먼지가 왜 나요? 공장이 차도 난리치면서 돌아가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뭘 만들 때 무조건 석유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중국이 1등이에요. 자, 정치적인 요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자, 중국이 유가 수입의 1등입니다. 기름 수입의 1등 국가예요. 자, 그러면 현재 전 세계에서 1차 에너지, 바로 기름을 많이 만드는 국가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많이 만드는 국가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바로 USA 미국과 그리고 바로 오펙입니다. 아셨죠? 네. 오펙이면 뭐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다. 네. 근데 실제로 오펙보다는 미국의 또 셰일가스도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1번, 나쁘다 2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죠? 아직? 크레인 사이언스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에너지 얘기하는데 크레인 사이언스가 왜 나오죠? 예. 앙숙? 그쵸. 실제로 지금 바이든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더 세요. 뭔가. 막 약간 쉽게 얘기해서 약간 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뭔가 뒤에서 약간 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자, 근데 중요한 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어요. 기름은
미국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왜? 왜요? 여러분들, 미국의 빵주, 엔비디아, 반도체, 미국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을 먹여 살리는 근간은요, 두 가지예요. 반도체가 미국을 먹여 살리는 줄 아세요? 전혀 노페이스입니다. 노땡스. 네. 미국은 에너지와 내수 기반입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묻지 마시고 외우세요. 미국은요, 전 세계가 무너져도 미국 경기는 살아요. 왜?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왜? 에너지 셰일가스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내수 기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메리칸 땅도 지금 땅덩이가 엄청나게 넘습니다. 넓어요. 거기에 엄청난 시추들도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또 캘리포니아 쪽 연안에 또 하나 또 한 두 개 발견됐대요. 그런 뉴스고 이러다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도체에만 미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전문가들이에요, 완전히. 어떠한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실걸요? 혹시나 반도체 2차 전지나 주도주를 이전에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분이 껄끄럽고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를 욕하실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네. 자, 미국을 멀리 살리는 근간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니죠. 반도체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전혀. 중국이 원유 수출의 수입의 1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 근데 저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채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많이 가지고 있죠?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많이? 바로 차이나. 중국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거나 국가의 위상을 평가하는 잣대는 뭘까요? 뭐죠? GDP 성장률? 뭡니까? 그 나라의 화폐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좋냐 나쁘냐. 근데 여기에서 진짜 배기는 바로 국가 채권, 바로 국채입니다. 화폐의 효용 가치를 계산해서 등급을 매기고 1년물, 2년물, 3년물로 장기제 30년물로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나뉘어서 그에 대한 국가의 등급을 매기는 척도가 바로 국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미국의 국채가 중국 애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국채를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가 출범하고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사에서 나는 중국을 조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국의 국채를 회수할 계획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리칸 T-11년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바로 연방은행들만 할 수 있는 거겠죠. 행정부와 재무부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채를 회수해야지 그 관련된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중국을 가지고 놀아야 될까요? 중국의 제조업 2025 계획을 물거품을 만드는 게 목적일까요? 쉬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조절하면 돼요. 중국은 수입 1위 국가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돈을 뜯기 위해서 뭘 하죠? 유가를 조절하겠죠. 누가? 미국과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오펙이 누구 건지 아세요? 오펙이 누구 거예요? 실제 주인이 누구죠? 누가 먼저 만들자고 제안해서 중동 국가들이 펴줬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가 100불 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박하실 분도 있으면 반박하세요. 하지만 반박하실 때 데이터로 반박하십시오. 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저장고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장 탱크가 5월 30일자로 고갈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누르세요.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자,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발췌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공개할게요.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누르시겠습니까?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화면이 흐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원유 가격의 추이고요. 캔들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입니다. 네. 자,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나와서 모든 그때 투기 세력들이 숏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모든 자산들이 다 하향 조정이 되면서 폭락장이 나왔죠. 그래서 유가가 마이너스 30불까지 떨어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나왔고요. 지금은 유가가 64불에서 65불에서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파란색이 유가 생산량이죠. 예, 유가 생산량이죠. 유가 생산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생산량이 다운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지금 재고가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유 생산량을 얘들이 조절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티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Weekly Supply Estimate라는 지표거든요. 주당 공급과 수요를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원유 생산량을 갑작스럽게 줄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떻게 되죠? 유가는 폭등을 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되죠? SOE라고 GS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죠? 판매 단가가 마진이 개선이 계속해서 증진되면서 당연히 그 주가는 레벨업이 굉장히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중국을 쥐럭다 펴렸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은 돈이 모자르기 시작하면서 뭘 할까요? 바로 국채를 싼 값에, 미국채를 싼 값에 미국 재무부나 행정부나 연방은행에 싼 값에 매각을 하죠. 이해가 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모두 정치적인 부분들이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원유 시추 리그 숫자입니다. 가까이 좀 당겨 볼게요.
제가 그냥 느낌으로 경기민감주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경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이게 이제 시추인데요. 시추 개수예요. 근데 지금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수많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에 직면하고 그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 목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셰일가스 업체가 작년 상반기 때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거나 파산한 뉴스를 많이 보셨으면 7번 한번 누르세요. 보셨나요? 그리고 대형 기업들로 인수합병이 많이 됐죠?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을 많이 했었죠? 완전히 그냥 정제 마진이 안 남아버리니까. 자, 시추 가격이 이렇게 시추수가 이렇게 줄다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근데 셰일가스 업체들이 너무 많이 파산했기 때문에 지금 셰일가스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가 파산했거든요. 3분의 1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100개 중에서 지금 70개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30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시추를 만들고 시추를 건설하고 건조하고 유가를 계속해서 땅 밑에서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100개 있을 때랑 30개 있을 때랑 시추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100개 있을 때랑 30개 있는 회사랑 회복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경제지표의 도표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 전문가분들 많이 참석하시는데 이런 데이터로 얘기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시다 1번, 없다 2번 올려주세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추 관련된 셰일가스 업체들이 파산하고 이 시추 활동에 필요한 펀딩 자체가 어려지면서 미국의 시추 리그의 숫자는 2007년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을 간다는 얘기예요. 반박하실 분도 있으면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기후변화를 봐야 됩니다. 별의별 걸 다 보죠. 네,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번 한번 누르세요. 기후변화를 봐야 됩니다. 기후변화. 제가 발췌한 자료고요.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U 그래프라는 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고요. 여기 이제 엘니뇨 라니뇨 감시구역의 3.4 지역의 바닷물 온도 차이입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딜까요? 이게 어디예요? 3.4 지역. 엘니뇨, 라니뇨. 많이 들어보셨어요? 엘니뇨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엘니뇨, 라니뇨. 이게 어디냐? 엘니뇨가 적도 부근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거. 사회과 부도, 고등학교도 들어간 것 같네요. 네. 자, 위로 가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태평양 맞습니다. 적도 기준점으로.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바닷물 온도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자, 바닷물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그 해의 온도는 덥거나 그 기후가 덥거나 따뜻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신 분들 1번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온이 상승하니까 바닷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 온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쉽죠? 네. 그리고 이 0.00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바닷물 온도가 내려가니까 차가워지는 거죠. 0.5포인트, 1.0포인트가 무슨 큰 차이라고 느껴지신 분들은요, 직접 바닷물을 한번 뛰어 들어가 보세요. 여름에. 해안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지만은 해안가에서 뭐냐면 해안가는 지면의 이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닷가 보시면은 시퍼렇게 보이는 거 보신 분들 계시면 1번. 바닷가 배 타고 나가면 시퍼렇게 보이죠. 이 왜 시퍼렇게 보여요? 네이비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밑에 엄청나게 깊다는 거잖아요. 물이 깊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게 0.5도, 1도만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가 1도만 올라가도 남극, 뭐 북극의 북극곰들이 뭐 죽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죽어요. 일본이 잠깁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럼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온도가 2015년도, 16년도에 굉장히 따스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어때요? 예,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고 있으면은 우리 지구가 추워지겠죠. 전 세계가 추워진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1번 한번 누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가 추워진다.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1도, 2도 정도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수요가 늘죠? 유가, 가스, 석탄,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세라면 향후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유가, 가스, 석탄, 전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유가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유가라고 하면은 S-오일이 있고 그리고 GS가 있습니다. 가스 하면은 뭐가 있죠?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 내 종목은 바로 5%, 10%, 20% 먹어야 되니까. 석탄은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석탄과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한 종목이 있는데 잡주라서 제외하겠습니다. 차라리 미국의 피바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피바디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석탄 관련주, 석탄 채굴권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 투자하실 분들은 미국 다우존스의 피바디라고 회사가 있어요. 피바디 그룹 석탄 회사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죠? 바로 전기. 전기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뭐예요? 뭡니까? 전기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전력. 안 쳐다봐요. 한국전력과 계열사 한전기술 많이 올라갔죠. 한전산업. 안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안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와 바이오에 미쳐있고 반도체에 막 미쳐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야금 올라가서 1년 뒤에 계좌를 깠을 때 우와 한전산업 만원이네. 자, 그러면 한국전력이 전기 수요 인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값 인상은 허용될 수밖에 없어요. 전기값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인상이 불발됐죠. 국민 여론을 위해서. 근데 전기값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진이 안 남아요. 한국전력 망해요. 한국전력 망하잖아요? 우리 전극 공급 체계가 무너져요. 해외 자본들이 유입이 된다고요. 그러면 해외 자본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가가 통제는 못해서 제2의 베네수엘라나 제2의 볼리비아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조만간 다시 전기 인상 단가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내년에 2022년부터. 한국전력? 재미없어. 나는 그냥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바이오, CMO, ST팜 이거 계속 할 거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주가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2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러분 1년 뒤에 계좌를 딱 열어보잖아요? 한 주만 한번 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주가 여기 있을 거예요. 4만원, 5만원. 왜?
왜요? 한국전력이 여기까지 넘어간다고 생각을 왜 못하세요? 왜? 한국전력인데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호를 안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을 봐도 지금 한국전력이 재미가 없죠. 이때 좀 개인들이 좀 많이 꼬였어요. 개인들이 좀 많이 꼬이는데 수급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한국전력.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네 한국전력. 예, 자, 한국전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지금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자, 근데 슬금슬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슬금슬금 뭐 하고 있죠? 누가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누가 갑자기 매수하고 있어요? 누가 가지 매수하고 있어요? 누가 계속 매수하고, 최근에 누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고 있냐고, 누가? 외국인이에요. 지루하니까 팔아야지. 이제 수급의 교차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급이 교차가 될 때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외국인들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멍청한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멍청한 거예요. 왜? 이런 걸 쳐다 안 봐요. 여러분들 한국전력 언제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한국전력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정거점 넘어갔을 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사요. 여러분은 언제 사느냐? 한국전력이 4만원, 4만 5천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접근하실 거예요. 100%예요. 이건. 오차범위 없습니다. 오차범위 없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적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시추 관련된 건수와 원유 생산량 비교 재고량 분석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은 엘니뇨 라니뇨 관련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도의 추이 이 모든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유가는 100불을 찍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 7번 눌러주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